이어서 우리 초등 선생님 모시도록 할게요. 한유민 선생님을 이제 사례 발표를 모실 건데요. 역시 뭐 한 번 정도 여러분 뭐 테드 발제나 이런 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계 시민의 날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넘기면서 직접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10분 정도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년 내내 세계시민교육을 하신 분들 앞에서 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니 정말 너무 떨리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선생님들께서 즉각적으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제가 발표를 이제 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UN 세계기념기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례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교사의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 또는 흥미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2015 총론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아마 곧 바뀌게 될 2022 교육과정에도 분명히 반영될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세계시민성 함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이 교과에 드러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령 6학년 영어에 When is Thursday라는 단원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실제 내용은 날짜를 묻고 답하거나 또는 슈드 용법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교과 소재로 활용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거를 영어 시간에 다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영어과의 핵심 역량을 찾아보았는데 이 중에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의 역할을 보면 딱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영어 전담이 무슨 영어 시간에 그런 것까지 해. 애들 게임 재밌게 하고 놀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제가 재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스스로를 조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내가 이런 교사야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시간에 발생하는 많은 여유 시간들을 세계시민으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함양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암과 삶을 연속하고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썼는데 이거는 사실 글을 위한 글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거는 한차시에서 4차시까지 하는 긴 프로젝트 수업도 있었지만 딱 5분 정도 동기유발하면서 다룬 내용들도 있었고 수업에선 전혀 다루지 않고 마지막에 미션으로 과제로만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제가 설계 기념일이라는 소재를 활용했던 이유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은 마감일이다라는 표현을 저희 대학원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세계 기념일을 놓고 그중에 제가 골라본 다음에 이 날에 맞춰서 이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기념일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석구석에 있고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요. 3월 것을 놓쳤다? 6월에 하시면 됩니다. 6월에 놓쳤다? 10월에 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내가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게 하는 소재가 바로 기념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진행했던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글로벌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높게 나온 거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국제사회적인 요구, 시의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세계시민교육이다라고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주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권, 빈곤, 교육, 평화, 정의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위계 없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다가갈
또 아이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될 많은 자료들, 그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하나의 큰 틀,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소양이라던가 아니면 존중해야 되는 가치들이 이 안에 함께 녹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가장 먼저 접근하시기 쉬운 게 아마 마지막 주 토요일 어스아워일 텐데요. 이 어스아워는 사실 유엔 기념일이 아니고 WWF라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때 아이들이 제가 이제 4개 5학년 4개 학급, 4학년 4개 학급 중에서 그 100명의 학생들이 모두 들어있는 하이 클래스에 인증샷을 올리게 했더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정도 관심이 있구나. 내가 올 한 해 영어 시간에 최선을 다해볼 만하겠다라는 그런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밑에 있는 스마일볼 챌린지는 사실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너무 간단해요. 밥만 잘 먹으면 됩니다. 밥 잘 먹고 내가 다 먹은 밥그릇에 웃는 표시 올려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밥 잘 먹었던 건데 엄마한테 아유 돼지 같다 이런 말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지구를 지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월에는 지구의 날이 있는데 저는 수업 세계시민교육이 선생님들이 너무 거창하게 준비를 하거나 많은 자료가 없더라도 편안하게 다가가고 쉽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 이제 지구의 날이 4월 22일에 있었는데요. 이날 아이들이 포스터를 만들 때 너무 좋았던 거는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마음껏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어휘력을 뽐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한국어로 쓰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포스터를 만들고 집에 가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한 다음에 인증샷 을 올리는데 이 포스터를 자기 집이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냉장고 한 번 열 때 더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알려야 된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거나 1층 게시판에 붙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도 확산을 잘 시키고 있구나 하고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6월에 있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5학년이 하기에는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포스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똑같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세계 시민이란 무엇인가를 일부러 차차시에 넣지 않고 맨 처음에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나중에 5월쯤에 이걸 넣었는데요. 사실은 3월에 준비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제가 외국 사례를 참고를 했어요. 마치 사회에서 하는 환경학대법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 항상 우리는 경기도 사람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세계 시민이야 라고 말로 하는 거를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빌 형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기에서 아시아를 넣었는데 아이들이 세계 시민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난 세계 시민이니까 환경도 지켜야 돼. 텀블러도 써야 돼. 얘기는 하면서 사실 한중일 아시아 안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는 무디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아시아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과 평화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3월부터 아이들이 계속했던 이야기였어요. 나는 전쟁을 왜 하면 안 되는지는 아는데 근데 어른들은 왜 전쟁을 하는 것이며 이걸 왜 문제가 되는 건지는 아무도 안 알려준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경제적 타격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너무나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런 전쟁이 발생하는지, 전쟁과 평화는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또 집에 가서는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는 뉴스 리터러시 활동도 함께 연계를 하고 또 국제 엠네스티에서 하는 서명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딱 이 시기에 5학년 사회대단원에서 인권 단원이 종료가 되면서 인권교육 주간과도 맞물려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찾아가지고 아이들과 안무를 같이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지구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요. 또 9월 7일은 국제 푸른 하늘의 날인데 이날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제안에서 채택된 최초의 국제 기념일입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날짜를 잘 정했는지 이때는 일주일 내내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OHP 필름에다가 문구를 쓴 다음에 운동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또 이렇게 교육을 핑계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서 이거를 아이들 방에다가도 붙여서 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하늘의 모습도 발견을 하고 또 아파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새들이 나와서 충돌하지 않도록 버드세이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가장 마지막 10월 달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날들이 많아요. 채식인의 날, 동물의 날,
그리고 10월 16일에는 세계 식량의 날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환경 동아리에서 식단을 제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3일에 걸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나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사실 비건과 채식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아이들이 완전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몇 가지 채식 단계 중에 어디 정도까지 해볼 수 있는지 도전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바로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어제 저희 학년이 롯데월드를 갔어요. 자기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스마일 도시락 챌린지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더라고요. 햄버거 먹을 때 소고기 버거 안 먹고 치킨 버거 먹었다 라고 썼는데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굉장히 많았지만 아이들이 느낀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했던 교육은 공포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대사가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진짜 큰일 났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해서 알리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하는 건 너무 재밌지만 옆 선생님께 같이 하자고 말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한 두 개의 소감인데요. 아직도 난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한두 번 수업한다고 갑자기 세계시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만하고 싶었는데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써봐 했더니 별의별의 별거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2월 종업식까지 같이 달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셨나요? 마지막 대사가 오늘 아침에 제가 느낀 감정의 이름은 뿌듯함입니다 라고 대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썼던 소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뿌듯이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찰과 반성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향 그 자체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만나서 영광이었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 1년 내내 그 어떤 날을 정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1년 내내 하신 걸 보니까 세계시민 교육자다운 지속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뿌듯 이런 거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엄청 뿌듯하시지 않을까. 뿌듯 유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